2021년 5월 10일 밤 9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일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10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달 6월 달 되면은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을 이제 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이제 한 달 앞둔 그런 날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 개인적인 그 영상 일기도 남겨봐야 되고, 또 이제 조금 거시적인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남겨야 되고, 이거는 상당히 내가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300년 더 이제 사시겠습니다만은, 뭐 처음 이런 이야기하면 뭐 처음 듣는 사람은 뭐 내 영상 보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또 대부분은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한 20-30명 소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해를 하죠.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들으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앞으로 300년 산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유전공학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되니까, 지금 우리가 뭐 참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이제 갔다 온다 이러면은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비행기가 있으니까 1시간 만에는 얼마든지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의학이 지금 엄청 발달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지금 삼성에서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게 이제 피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한알 알약을 하나 먹으면은 말이에요, 한 10년 20년 딱 젊어지는 그런 약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300년 더 산다는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래도 이제 뭐 장수 시대가 열리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지금 한 80대에서 90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120, 150까지는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고, 의학이 또 이제 급속도로 발달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늘어나죠. 그건 나도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봐서는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좀 조그만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되면은, 막판에 지금은 아주 내가 열정이 아주 강합니다. 나는 그 열정이 무엇은 열정이 강하느냐 하면은 사홍서원이 이제 항상 내 마음 속에 불타오르니까.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말씀을 사홍서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강의하신 것을 그 전에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었어요. 오랜만에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무변서원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성 중성 중생 서원도 이렇게로 바꿔라더라고. 중생무변서원도를 자성 중생 서원도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단을 자성 번뇌 서원단으로 이렇게 하고, 법문무량 서원학을 자성 법문 서원학 이렇게 바꾸고, 불도 무상 서원성을 자성 불도 서원학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그게 뭐 설명은 또 총련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여하튼 거기에 이제 사홍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법문무량 서원학이 있어요. 법문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알려고 하는 것이 공부 아닙니까? 공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한히 많단 말이야. 이게 안 그래요? 그것을 내가 다 공부하겠다. 이 의욕이 불타오른다고. 불타올라요. 아는 것은 외면의 세계를 아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우리 육안으로서 외부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탐구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야가 있죠. 그게 이제 천체고 물리고, 천체는 그런 거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학문 아닙니까? 천상열차 분열지도 나 이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싶고, 천문, 그 다음에 지리, 풍수지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물리, 화학, 또는 뭐 우리나라 역사도 그거는 외부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는 것이 뭐냐니까 내면의 세계가 있다고. 내 자신을 아는 거. 그런 것.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싶은 이 욕심이, 그거 원력이라 그러지.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뭐 엄청 강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그 순간까지는 그 학구열이 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이제 할 건데 공부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노력은 끊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리네요. 또 뭐 또 생각이라고 하면은 또 말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이 또 이어지고 이래 되는데, 귀중한 시간이 이제 영속적으로 오고, 그런데 내가 이제 정말 활동을 할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된다 이러면은 정말 이제 그때 되면은 이런 기록을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30년을 산다 그러면은 40년을 산다 그러면은 한 40년 뒤에 이때 이 남긴 기록을 쭉 한번 보고 싶어요. 그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대선을 지금 현재 10개월 앞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중요한 시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저게 내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일을 해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으니까 직원들 옷 세탁을 합니다. 세탁.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생산직에 있는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자주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도 해요. 옷을 이제 이렇게 작업복을 내놓으면은 내가 이제 세탁기를 넣으니까 뭐 세탁기 넣고 뭐 보탄만 누르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또 이제 오래된 옷들은 내가 봐가지고 입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정리정돈해가지고 한 3년, 4년 동안 입지 않는 옷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수거를 해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빨래를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입지 않는 잠바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많으니까 몇 사람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 전부 다 자기 거 아니다 그러고 말이야. 그래도 주인이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세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옷 속에 뭐 동전 같은 것도 막 500원짜리 동전 같은 것도
나와요. 나오고 또 1,000원짜리 지폐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러면은 500원짜리 동전 같으면은 내가 이제 딱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성격을 다 알거든요. 대충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자기 물품에 조금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 것도 모르고 넣었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00원짜리가 2개 같으면 1,000원인데 그것을 그 사람 주머니에 도로 넣어줄 뿐입니다. 그건 뭐 묻기도 그렇고, 한두 사람 옷이 아니니까 옷을 내놓으면은 막 4사람 5사람 옷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제 세탁기를 돌리니까 일일이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추측해가지고 옷속에 도로 넣어주고. 근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같은 거는 이제 물어야 돼요. 누가 버렸는, 그럼 이제 주인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1,000원짜리 3개가 이제 며칠 됐지. 1,000원짜리 3개가 이제 세탁기에서 나오더라고. 그 건조기를 돌리면 나와요. 건조기도 이제 세탁기를 돌려도 나올 수도 있고, 건조기를 돌릴 때도 나와요. 거기 팍 돌다 보면은 돈이 티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만보니까 잠바에서 나왔는데 그 잠바 주인이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가만 내가 버리려고 하다가 가만 이게 아니고, 출장 간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출장 갔다 오면은 내가 물어보려고 오늘 물어보니까 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잠바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잠바 속에 1,000원짜리 석장이 있던데 내가 돌려줬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총재님께서 하신 강의 중에 말이에요, 막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라 그러네요.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뭐 어떤 복을 주십시오. 이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고 말이야. 우리 뭐 자식들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또 기타 뭐 기복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네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한테는 그런 복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 뭐 복 좀 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복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복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복은 어디서 노느냐니까, 자기가 지어야 된다네. 자기가 직접 복을 지으면은 복이 생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참 진짜 내가 어떻게 잘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다, 낭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은 길거리에 가서 담배 꽁초라도 하나 줍고 말이야. 동네 청소라도 하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참 동네 청소야 뭐 내가 항상 몸에 뭐 몇십 년 동안 몸에 배어 있으니까 동네 청소는 진짜 끝내주게 합니다. 참 이거 지금 내가 우리 동네 청소 옆에 하고 있는데 늘 깨끗합니다. 이거 저게 방 빗자루로 거리를 쓰니까 방이 이제 거리가 안방하고 똑같아요. 빗자루가 말이에요. 그냥 길거리 쓰는 그런 빗자루가 아니고 방 빗자루예요. 방 빗자루. 방 안에 쓰는 빗자루, 그걸 가지고 거리를 쓰니까 거리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흙먼지가 없어요. 흙먼지가. 뭐 내 자랑이 아니고 뭐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해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집 안방 같기도 하고 그래요. 거리가 우리 집 안방이지 뭐. 내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진묵스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곤륜산이 자기 베개라 그랬거든. 그리고 저 달하고 말이야, 별은 촛불이라 그랬다고. 실제 그렇지 뭐. 우주가 나와 하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도 이제 일과를 마치고 6시 조금 지나서 내가 딱 나가는데, 직원들은 그때 거의 다 퇴근 다 했지. 직원들은 5시 좀 되면 다 퇴근하고 거의 다 퇴근 다 해요. 근데 우리 생산직에서는 내가 제일 늦게 나갔어요.
딱 나서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사장님도 막 이제 퇴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나는 이제 버스 타러 가고 사장님은 이제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 벤츠입니다. 그 이제 딱 타시면서 아이고 김성기 씨 그러더라고. 아이고 사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뭐 내가 항상 사장님을 항상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내가 그 기독교 정신이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이 아주 내가 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야 뭐 우리 사장님 원래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혹시 이제 딴 사람이 그 사람을 뭐 우리 사장님을 욕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사장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나한테 다 칭찬받으시는 분인데 설령 뭐 딴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사장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회사 일을 합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기독교 보면은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구성령이라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으로 이제 구주로 영접을 하고 살다 보면은 그 9가지의 거룩한 영의 열매가 열린다 그래요. 그게 첫째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남을 이렇게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그 인이 예지할 때 인과 같은 말이겠지. 그러니까 사랑, 그 다음에 사랑, 자비, 온유,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양선이 있어요. 이 선을 이렇게 따르는 마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령을 줄줄 외웠는데 또 며칠 안 하니까 또 잊어버리지는데. 사랑, 인내, 자비, 온유, 양선, 충성, 절제 또 한 2개 더 있어요.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항상 그 회사 일에서는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충성. 그래서 그런가 뭐 아침으로 항상 1시간은 뭐 항상 1시간은 와서 서비스 해준다고 생각하고 1시간 항상 남 직원보다 먼저 나오죠. 1시간 반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가지고 6시 반 되면 딱 회사 도착하니까 세상 없어도 6시 반 되면 도착해요. 회사 업무는 8시부터니까 1시간 반 먼저 와가지고 이제 조금 씻고 이런 1시간 정도는 항상 무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사장님께서 퇴근할 때 내를 보시더만은 김성기 씨 그래. 예, 아이고 사장님 뭐 하늘 같은 사장님이시지. 그러니까 가시면서 말이에요. 퇴근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또 돈을 주시는 거예요. 참 금일봉이라 해야 되겠지. 금일봉을 주시는데 상당히 많아요. 뭐 상당한 금액을 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30만 원 주시더라고. 상당히 30만 원 했지. 어떻게 다 맛있는 걸 사 먹나? 사장님께서는 저기 뭐냐 뭐라 그러나 추석 때 명절 때 주는 걸 뭐라 그러나 저기 선물 뭐라 그러나 상품권도 자주 내가 받는데 그것도 상품권 30만 원짜리 상품권 받는 때도 얼마 안 되는데 올 설에 이제 받았지. 올 설에 받고 작년 또 연말에도 그렇게 또 30만 원인가 받고 그랬는데 가끔씩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황송합니다.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내 뭐 개인적인
일이고,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좀 어느 정도 뭐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나는 이제 공부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뭐 역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싶은데 그래도 역사가 더 고대사, 우리나라 고대사, 그리고 이제 저기 아메리카 대조선, 특히 아메리카 대조선 요게 대해서는 상당히 더 박윤수 선생님께서 아는 것만큼 내가 알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어의 기원, 그 산스크리트하고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의 그 근원하고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이제 강상원 박사님인데, 강상원 박사님께서 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알고 싶고, 또 강상원 박사님께서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상원 박사님의 그 가르침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는 아마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정을 많이 베푸시니까 참 헤어질 때 참 진짜 아쉽겠는데 더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총재님께서 한번 대통령 되는 건 확실하니까 이래 되면은 나도 뭐 국민 배당금 뭐 최하 22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65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나 공무원 연금도 나오겠다. 뭐 배당금 22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 남는 시간에 공부를 엄청 하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고대사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치 문제도 더 알고 싶고, 또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셔가지고 이제 방역 있게 일을 해 나가실 건데 그런 것도 다 지켜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의 시간 뺏기기는 좀 그렇잖아요. 참 헤어질 때는 많이 사장님도 아쉽게 생각하실 거고 나도 그러는데 참 미안해요. 돈을 받아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22분 지나버렸네. 뭐 말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22분 지나버렸나. 내가 한 방송을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잘 보는데 자주 봐요. 보면 또 재밌더라고. 내가 한 노래도 내가 또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총재님께서 이제 하신 그 하늘군 강의, 토요 강의, 또 일요일 날 또 하시는 그 강의도 총재님께서 또 한 번씩 또 보시는가 봐. 본인이 이제 하신 그 방송을 직접 보는데 그게 재미가 있다 그러네. 재미가 있어가지고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좀 볼일도 안 보고 좀 계속 더 보고 싶다 그렇게 하더라고.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더 보고 싶다 이 말이야.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른 노래도 내가 또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듣기도 하고 내가 한 방송도 또 듣는데 듣다 보면은 내가 그 실수한 것이 막 나오더라고. 그 참 진짜 놀랬네. 그래가지고 어제 아ren가 한 방송에서는 그 김오수라고 그 나이가 1963년생이던데 내보다는 이제 1963년생 같으면 내보다 많이 적죠. 그게 그리 되면은 나이가 몇 살이고 59살인가? 59살이니까 내가 66세니까 내보다 7살 적더라고. 김오수라고. 그 법무부 차관하다가 아래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이제 180석 그 국회의원을 데리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한을 무슨 줄 모르고 마음대로 밀어붙인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딱 보고 요놈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이제 박범계라고 그 추미애 다음에 박범계가 이미 이제 국회 청문회에 거쳐가지고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고 박범계 하고 있고 김오수는 지금 그 윤석열의 후임으로 검찰총장 대정자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야당에서 암만 반대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겠죠. 자기 코드가 맞으니까 국정 철학이 이제 같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국정 철학이 같다고 하니까 박찬종 씨가 이제 엄청 또 뭐라 하더라고. 무슨 놈이 거기다 그 국정 철학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박범계가 그랬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가 전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제 같이 그 흐름에 맞는 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박찬종 이제 전 그 변호사죠. 변호사가 이제 왜 그런데 국정 철학이라 말을 쓰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 그 박찬종 변호사라 하니까 말이 좀 옆으로 가는데 그 김정민 박사라고 있죠. 그건 그 사람은 나이가 원래 이제 48이지. 48인데 아주 그 아는 게 많고. 내가 요즘 그분 강의 안 들은 지가 참 오래됩니다. 몇 달 돼요. 요즘은 좀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그런데 김정민 말고 손정민이라고 있더라고. 손정민이가 누구냐 하니까 지금 오늘이 5월 10일인데 4월 말쯤 돼가지고 한강변에서 서울에 무슨 그 대학에 다니던 그 의대생이에요. 의대생이 이제 이렇게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일주일인가 뒤에 이제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 찾은 거지. 그렇게 이제 의문사를 됐는데 하여튼 간에 그날 이제 같이 맨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A라는 친구라더라고. A라는 친구가 이제 같이 뭐 있었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더라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지만은 많이 전략을 하겠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를 내가 그 보니까 그 나름대로 최상천 교수님이죠. 그분은 나름대로 뭐라고 이제 자기를 주장을 하는데 나는 뭐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변호사라고 하니까 박찬종 씨도 변호사고 내보다 나이는 많지만은 박찬종 씨도 변호사고 또 그 손정민 그 이제 고인이 된 손정민 님의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최종적으로 있었던 분. 그분의 이제 친구가 이제 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참 앞으로 이제 변호사는 말이에요. 참 양심적으로 살 것 같으면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제 앞으로 그래 인기가 있는 직업이 안 될 겁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니까 세상이 이제 완전히 그 선천 시대는 가고 주역 시대는 가고 정력 시대가 온다 말이에요. 그럼 완전 새로운 시대예요. 이럴 때는 뭐 이때까지는 그 판검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세도 하고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국회의원 장차관들 보면은 사법고시 출신자들이 많아요. 이때는 주역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썼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제 정력 시대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별 그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그 손님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무슨 뭐 세탁소를 하든지 나이트클럽을 하든지 뭐 식당을 하든지 간에 손님이 버글버글 해야 그 잘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식당에 문을 개업했는데 손님이 막 계속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문전성시를 이루어야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은 그 장사가 안 되면은 그 이제 도태가 되는 사업이라고.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범죄꾼이 많아야 돼요. 안 그래요? 죄진 사람이 많아야 이게 문전성시가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산다는 말 자체가 아주 내가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변호사도 그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가 돈을 준다. 돈을 받고 변호하는 이 자체가 또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변호사가 척 보면 모르느냐고. 얘가 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벌을 좀 안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내를 고용을 하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변호사라면 말이에요. 딱 보면 야 임마, 네가 진 죄는 네가 안 와. 그러니까 변호사 살려고 하지 말고 참여하고 네 어찌라 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돈 받고 있는 죄를 없게 만든다. 이게 무슨 놈의 사람이 할 일이냐고. 그래서는 안 되죠. 변호사는 앞으로 도태가 되는 직업입니다. 도태.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아까 저기 이재명 씨가 이제 기본소득 그 박람회가 있대요. 내가 그 이야기도 처음 들었는데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것에 나와가지고 박람회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씨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본소득의 그 뿌리는 허경영 총재님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 그 사람 이제 이재명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지는 복지대로 가고 이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가고 이분법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발전하자 이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기본소득을 뭐 주는데 막 찌꼬리만큼 주더라고 이재명 씨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말은 이제 지금은 그건 아주 조그만하지만은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앞으로 조금씩 이제 더 확대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나이가 원래가 1964년생이더라고. 이재명이 하고 이인영이라고 지금 통일부 장관하는 사람, 이 사람이 1964년생이라. 그 나이로 치면 58살. 내보다는 이제 8살 적지. 내가 66세니까. 그런데 그리고 임종석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니까 1966년생이야. 내보다 딱 10살 적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56이지. 옛날 그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사람 말이야. 임종석이 이인영이가 58이고 이재명이도 58이고 윤석열이가 1960년생이 찌띠더라고. 내 동생의 동생인데 내보다 4살 적으니까 원래 이제 62이라고 볼 수 있지. 한국 나이로 62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말이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는데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뭐 그 이재명 그 지금 경기도지사 또 이제 58이고 그러는데 또 임종석이 1966년생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56이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만 보니까 그 이재명이는 이제 그 어릴 때 고생 엄청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공장에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팔도 이렇게 다치고 그것을 이제 그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검정고시를 거치고 중앙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법대 다니면서 그것도 장학금 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간 거죠. 거기 가고 또 사법고시가 이제 합격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그 신분 상승 어떤 그 가난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개천에서 용되는 그런 길을 이제 갔다고 볼 수 있고 이인영이나 이제 임종석이 또 송영길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된 사람 아무래도 나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인영이하고 임종석이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이재명이하고도 뭐 똑같은 나이가 비슷할 60살 좀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뭐 그 비슷하지. 60살 조금 아직 되진 않았을 거야 아마. 송영길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80년대 초에 그 전두환 대통령 막 들었을 때 국가보위
국보위 이렇게 광주 사태 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그 민주화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변호를 한 사람이 박찬종 씨라고.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을 변호해 준 사람이라고 박찬종 씨.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의 이제 사리 사욕은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아니겠어요? 어떤 민주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지.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더 의식주 문제가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런 데 비해서 인영이, 임종석이, 송영길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박찬종한테 변호를 받았다고 하는 거 보면은 구속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나는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이런 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지금 뭐 민주당의 대표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뭐 그렇게 자업자득이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이제 뿌린 대로 거두니까 이제 뭐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저 누구냐 그 저기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유튜브 그 제목도 진짜 얍삽한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창출해서 자기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 대통령을 욕을 해도 어찌 그렇게 욕을 하는가 몰라요. 참.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 나는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사람은 100가지 잘못하고 100가지 잘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50가지를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잘하는 것도 50가지도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지. 전부 다 나쁘게만 보면 되겠느냐고. 그래서는 안 되지. 특히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뭐 100%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기자 같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는데 어떤 교수님도 그래요. 좋은 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직접 앉아가지고 식사라도 한번 해봤느냐고. 그건 아니잖아. 박정희 대통령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상담하고 응? 그 하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잖아요. 10년을 그랬다고. 그리고 11.6 나던 그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후로 통화를 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게 아마 허경영 총재님이실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과 맨 마지막으로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셨던 분은 허경영 총재님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긴밀하게 대화를 하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시느냐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하셨거든. 그만큼 정이 많으셨던 분이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잘 살게끔 이렇게 하는데 한 신명을 바치셨던 분 아니네요. 그런 점도 알아야지. 그런 점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좋은 점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나쁜 점 뭐 이렇게 안 좋은 점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옳은 공부를 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그런 면이 있고, 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되려고 하면은 어차피 그런 패거리들을 이끌어야만 되니까 그 패거리들 속에는 예산 뽑아먹는 놈도 있을 거 아니냐고. 바꿔도 마찬가지야. 홍준표가 만약에 그 당시가 됐다, 유승민이가 됐다, 안철수가 됐다 하더라도, 19대 대통령으로 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국군 자체가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어걸레를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니까 말이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놈이라고. 하여튼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생이고 원래 69세, 내보다 3살 많고, 홍준표가 이제 1954년생이더라고. 내보다 2살 많으니까 원래 68이고 내가 66이고 이러는데, 가만 보니까 홍준표나 문재인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뭐 이인영이나 이재명이나 임종석이나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 딱 보면은, 내가 딱 보면 그래. 그 사람들 젊었을 때 머릿속에 내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특히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중요하다고. 그 김영수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니까, 쥐라도 말이야, 쥐. 고양이의 천적 쥐. 쥐라도 쥐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팔자가 바뀐다더라고. 그 쌀 창고가 이렇게 풍족한데 자기가 쥐가 있으면은 자기는 뭐 실컷 잘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쥐가 그렇게 좀 그렇지 않는 곳에 있으면은 평생 뭐 좀 허접한 것만 먹는다 이렇게 된다. 자, 어느 곳에 있느냐. 비교가 좀 안 맞는데, 하여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는 이제 영성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정력 시대에서는 제일 뛰어난 것이 영성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참 출세를 한다고 해야 되나? 총재님께서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물질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밤에도 학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물론 뭐 밤에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을 많이 이제 누리고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내 이야기하다시피 말았는데, 나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그 모든 사람들이 참 진짜 그 중산층 이상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은 또 틀림이 없잖아요. 틀림없고 이제 반드시 그래 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요. 나는 참 기독교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총재님께서도 그 하늘궁 그 질문하고 답을 하는 가운데서라도 그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진짜 그 답변을 아주 내가 볼 때는 진짜 뭐 항상 총재님 말씀 들으면 내가 항상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하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언두도 그 44살에 이제 이렇게 순교하신 그 분이세요.
아펜살라 목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가판우에 있었는데 얼마든지 이제 배 충돌에 나가지고 가판우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뭐 구명정을 있든지 이제 그것도 가판우에 있는 사람들은 배 사고가 나도 살았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지하에 이제 9사람인가 10사람이 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깨우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은 죽었다.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냐고. 아펜셀라. 그런 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훌륭하냐고 말이에요. 훌륭하다고. 안 그래요? 정말 그 이 기독교인 중에서 훌륭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뭐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 집 앞에 보면 이제 서부교회가 있어요. 서부교회를 세운 사람이 백영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백영인 목사님의 그 첫째 아들이 이제 백도강 박사님인데 이분이 서울대학 나오고 이분이 젊은 나이에 연세대학교 국제법 그 교수예요. 그분하고 조금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한 3개월 그 집에서 좀 있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집 자식들이 다 기독교 정신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 일남 3년대 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첫째 아들이 이제 백은석이고 첫째 딸이 백은옥이고 둘째 딸이 백은실이고 셋째 딸이 백은실이고 첫째 딸이 백은혜고 둘째 딸이 백은옥이고 셋째 딸이 백은실이고 이제 장남이 이제 백은석이고 그래요. 은석이, 은혜, 은옥이, 은실인데 다 수제입니다. 수제도 보통 수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전부 다 자녀가 다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마 박사학위를 받았던가. 그리고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가 그래요. 자기 딸이 은실이가 제일 똑똑해요. 이 중에서 그 네 사람 중에서 막내딸이 제일 똑똑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봐도 그렇더라고. 딴 사람도 다 똑똑한데 그만큼 자기 할아버지지 백영임 박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정신으로서 그렇게 애들을 키우니까 그만큼 똑똑하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기독교가 훌륭하냐고. 그렇잖아요. 기독교 정신에서 그 애들 교육을 그래 시키니까 참 진짜 서울대학 다니기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서울대학 졸업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는 뭐 서울대학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그런 대학에서 교수를 하니까 그거는 뭐 진짜 일반인들을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좀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그러나 예수하고 흑영이 존재하고 비교를 하면 되느냐고. 에너지가 있느냐고. 예수한테 에너지가 있느냐고.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내한테는 맞아 죽는다. 내한테 맞아 죽어. 내가 그런 하나님 같으면 작사를 내버린다. 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 걸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내가 오늘은 뭐 이 앞에 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가는데 한참 서 있다.
아래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는 현실에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물질적으로 좀 더 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범죄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딱 또 돼야 되죠. 모든 사람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걸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참 그 기독교의 입장으로 보면은 중산층 이하 생활을 하든지 또는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좀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 게이츠가 뭐 이혼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혼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혼을 했다는 말이 있고 뭐 아직 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아직 뭐 재산이 이제 정리가 안 됐겠죠. 이혼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혼 사유가 지금 정확한 소식이 알 것 같으면은 앱스타인이라고 그 있어요. 그게 그거하고 좀 관련된 것 같다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누구냐 그 어떤 그 뭐 중남미 쪽에 어떤 섬을 그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오바마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비행기로 실어 날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소아성애자들 어린애들을 가지고 성적으로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발들이 이제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세계 최정상에 있는 그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섬에 가가지고 난잡한 성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마 그게 하고 좀 관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걸 아니까 아마 이혼을 한 것 같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게 이제 조금 정확한 신뢰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게 뭐 이건희 회장도 뭐 내가 사람은 공정하게 봐야 돼요. 좋은 점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그 재계에 있어서 큰 이제 역할을 하신 분도 맞잖아요. 많은데 그 뭐 500만 원인가? 그게 이제 뭐 성행위를 뭐 하는 그 빌라 같은 거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했으니까 그런 걸 자기 부인이나 자기 가족들은 모르겠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사홍서원을 참 전 청소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제도가 나쁜 거야. 홍준표나 문재인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내가 문재인이라서 미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준표 국회의원이나 지금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 때 사홍선을 뼈저리게 못 느끼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가 아예 낫다고. 나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딱 중퇴해버렸으니까 1년 반 다닌 것도 많이 다녔다고. 1년 반 딱 다니고 말아버리거든. 딱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부터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가 문제라고. 기독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요 밑에 이제 서부교회가 있는데 배경이 목사님 설교하면 내용이 뭐냐고.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만만 재벌로 살아가지고 말이야. 살도 예를 들어서 정주영 같은 사람이 재벌이잖아.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냐고. 예수 안 믿었잖아 그 사람. 그럼 영원한 지옥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아주 과학은 엄밀하고 철학은 엄숙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과학에서 말이에요. 그거는 김영숙 교수님한테 내가 들었던 이야기지. 내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영락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1975년도 8월 달에 그 김영수 교수님께서 참 우리 내 스승님 되는 고형범 목사님께서 주재하는 영락교회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셨다고. 강의하실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과학은 은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이 여기서 말이야 로켓가 달 날아가는데 0.1초, 0.1cm만 틀려도 완전히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밀해야 되느냐고. 0.1cm만 틀려도 딴 데 가버려요. 우주 미아가 돼버린다고. 그게 은밀하다. 과학은 은밀하면은 철학은 엄숙하다 그러더라고. 엄숙하다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 영혼이 반갑습니다. 영혼이 영원한 천당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걸 나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 가급적이면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불신자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되잖아. 왜 그 생각을 안 하느냐고. 할 수만 있으면 말이야 창조주의 맥살이라도 잡고 말이야 건드려 버려야 된단 말이야. 창조주의 맥살을 딱 잡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려 버려야 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왜 이런 놈의 창조를 했느냐고. 이렇게 온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말이야 창조한 죄를 나는 네한테 묻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지옥을 만들었다면은 말이야 이 미친놈의 새끼야. 보네프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히틀러 보고 이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니까 야를 이게 암살을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창조주가 있다면 내 말을 잔디 들으라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당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면 그런 창조주를 놔두가 되겠느냐고. 눈가리가 튀어나오도록 뺨을 때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뭐 불교에서는 그래 부처를 죽이라 그래. 그냥 이런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드니까 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하게 됐다고. 아는 사람은 내 말 들으면 속 시원하게 생각할 거야. 이거는 마치 그 피카소의 작품 말이야. 게르니카랄까. 그 피카소의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지금 내한테 피카소 작품 준다 이러면 말이야 예를 들어 몇 천억짜리라 하더라도 아니 나한테는 필요 없다 그래 쓰레기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들 한테를 보면은 대단한 거지. 지금 58분 됐는데 내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 거요. 언젠가는 이해할 사람이 있을 거요. 자, 오늘 영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소년기 시절 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준표나 문재인이나 홍준표나 이인영이나 저 누구냐 저 임종석이나 송영길이하고는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만난 대상도 틀리고 내가 모시고 있던 스승님도 틀리고 하늘과 땅 차이야.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애들이 지금 뭐 내보다 나이가 새파란 애들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말이야 대통령도 하고
오바마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 2번도 하고 지금 현재 뭐 관타나모 끌려가 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받는지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주요 공부, 정력 공부할 것도 많고 세계사 공부할 것도 많고 세계 언어 여러 가지로 공부할 게 많은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없어지는 세상이 왔다는 거. 그 불교도 없어지고 기독교도 없어지고 이슬람교도 없어지고, 어제 아래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이야기하시고 그 시대에 이제 그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인간들이 창조주를 잘못 이해했다 이 말이야. 다른 창조주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은 불교에 대해서도 항상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강정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최수훈 대신사나 김일부 대성사님의 그 가르침도 잘 알아야 돼요. 편협하게 뭐 성경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달달 요원돼 가지고 그게 되는가? 그게 안 되지. 하여튼 그 중심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와 계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제 새 세상을 연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이제 내가 알기까지에는 그렇게 많은 그 훌륭하신 스승님들을 내 청소년기 시절 때 그런 사람을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석이나 이인영이나 뭐 문재인이나 뭐 송영길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보다는 국민 전체에 남북한 정체가 이제 같이 합해가지고 한민족이 돼가지고 싸우지 말고 같이 이렇게 평화 공존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남북한이 잘 사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안 그래요? 맞벌어지는 보다는 좀 낫잖아. 그래서 자기가 심은 대로 그다서 뭐 지금도 뭐 장관은 아무나 하나 안 그렇잖아요.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그건 안 그래. 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뭐 정신교육대 갈 수 있는 또 자격이 되겠지. 정신교육대 가는 것은 그래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정신교육대 간다 그러면은 뭐 홍준표가 정신교육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내 공부라. 3.3 공약 외우는 게 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총재님 강의를 처음부터 전부 다 들어야 되니까 내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질까? 알 수도 있겠지. 지금이야 뭐 내보다 많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염려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뭐 그 사람들이 견성을 할 때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리겠지. 견성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교중이라 그랬다고. 무슨 교육 받을 때가 박사학위까지 받는 게 교육이고 박사학위를 벗어나게 되면 교중이라 그랬다고. 가운데 중 팍 내리는 거. 그 중도를 알아라. 석가모니가 내 한평생 한 이야기가 중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도를 이제 알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걸리지만은 뭐 그 중도를 아는 그 과정에서 내가 그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참여하는 과정이 있다고. 참여가 자기 마음이 양심이 맑아져야 그 중도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아주 맑아져야 돼요. 그 맑아지겠지.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줄줄줄줄 해야 돼요. 하루 이틀 흘려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 뼈저리게 뭐 총재님 강의 들으면서 뭐 내 울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결국 보면은 그 여러 사람한테 민폐 많이 끼치더라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눈물을 흘려도 그런 눈물 흘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격을 진짜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닌데 남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나를 이렇게 받으면은 부담이 되잖아.
단 1,000원이라도 받으면은 내가 2,000원, 3,000원이라도 이렇게 갚아야 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뿌리가, 기초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다고. 참, 어떻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고. 그 당원들의 그 당비가 피눈물 같은 그 당비를 말이야 이렇게 헌성을 하면은 그것을 준다 그래도 아이고 안 받습니다 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당비를 좀 내놔야 될 입장이지. 노가다를 해서라도 그 피 같은 돈 당비를 내를 위해서 좀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까? 어? 참, 그 사람이 그냥 내 총재님 강의 들으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울었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참. 그러니까 양심이 맑아져야 돼. 그러니까 울어도 엄청 울어야 된다고. 하루 이틀 울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 20년 울어야 돼요. 자기 복장을 두드려 가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뉘우치고 양심이 맑아지게 되면 이제 천지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야.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여전이고 여몽한포영이고 여러 영여전이니까 응작여시관하라.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능견제래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 단계가 이제 시작이라고. 거기서 또 한참을 공부를 해야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듯 말듯 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엄청 또 공부를 많이 해야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이제 부지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그쯤 되면 이제 졸업이 가능하다고. 이상.